방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태계학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황만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역동 우탁 선생과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냐 그러면은 우탁 선생을 태계 선생이 아주 존모하셔가지고 우탁 선생 사후 한참 뒤에서 이제 서원을 직접 터도 물색하시고 그 서원의 명칭도 직접 지으시고 그리고 동제, 서제 모든 서원 안에 있던 모든 명칭을 태계 선생님께서 직접 회하셨어요. 붓글씨로 쓰셔가지고 이제 편의까지 이제 걸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탁 선생이 또 어떠한 분이시길래 태계는 그렇게 존모해서 그렇게 서원까지 건립하게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태계 선생이 봉정사에서 두 차례나 머무셨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탁 선생 이야기면은 지부상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끼 잡고 소를 올리는 거죠. 이 도끼는 내 말이 그르고 잘못되거든 내 목을 쳐라, 날 죽여라는 거예요. 조금 다음 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탁의 지부상소가 이제 후대 기록들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려사 열전에 불과 몇 줄밖에 안 나와요. 그 우탁에 관한 행적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후학들은 한시로도 읽고 악부라는 그 채로 또 활용도 하고 또 부라는 문장 장르를 가지고 또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또 표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가장 받은 사람은 이제 임진왜란 때 700 의사로 유명한 중봉조헌 이분이 이제 똑같이 이제 지부상소를 이제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우탁의 지부상소를 본떠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 면함 최익현 선생 마찬가지 이 앞에 그 우탁과 조헌의 두 분의 그 지부상소를 본떠서 나 역시 지부상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탁, 조헌, 최익현의 지부상소를 가지고 우리나라 3대 지부상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이 봉정사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 다음에 역동서원 건립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우탁 선생은 1262년에서 1342년인데 이게 이제 원나라가 이제 우리 고려를 이제 간섭받은 시기였죠. 충열왕부터 마지막까지 충정왕 그 6대 충자 들어가면서 충은 우리나라의 충이 아니고 원나라의 충을 하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88년간 자그마치 원나라에 대해서 충을 했던 그 시대에 이 충선왕이 이제 충열왕의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그 충렬한 비죠. 어머니를 가지고 이제 간통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부상소를 올리게 된 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왜? 죽을까 봐. 목숨이 두려워서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고 벌벌벌 거리는데 우탁은 그거 개의치 않고 목숨 내놓고 이제 지부상소 한 겁니다. 자, 우탁에 보면 이제 역동이라고 이제 많이 붙여주는데 역동은 사실은 뭐 아무것 태계 선생님 좀 별칭이에요. 여기 보면은 본관은 단양이고 자는 이렇고 호는 백운 다남이에요. 그 역동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동쪽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이 붙여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현록이라는 게 있는데, 상현록이 뭐냐 그러면은, 역동 선생은 뭐, 남아있는 글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 대산 이상정 선생님께서 모아가지고 지금 역동 상윤록이라는 거는 서문이거든요. 이 서문 대산 이상정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동 선생에 대해서 아주 뭐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성정의 한문을 진철했고 고을을 다스릴 때는 비루한 풍속 퇴파했고 조정에 가서는 직언하는 기풍이 있었다.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사도 아주 널리 통달했고 또 특히 주역의 심취에서 이래서 이 동방이야기의 연원을 개창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 이야기하면은 우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대산 선생도 18세기에 안동의 대학자 아닙니까? 저 고향도 안동입니다. 저는 저 병산성 건너편에 우리 저 한가들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0여 년을 지금 안동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안동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동에서 하고 서울에 여기 뭐 박사과정 좀 4, 5년 하면서도 며칠 공부할 때만 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안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안동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백지부, 그 흰옷을 입고 의자는 동사죠. 그 다음에 도끼를 가지는 이 이제 우탁의 어떤 그 업적을 가지고 자세하게는 언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히 지부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길래 제가 연구하다가 이것도 이제 그 국가진흥원에서 기획을 한 부분이었는데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지부상서를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천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 안동에 또 봉정사라는 이 절이 있거든요. 한 번쯤 다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99년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이제 다녀가고부터는 아주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또 18년도는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하게 되는 이 봉정사입니다. 국보가 두 개 있죠. 극락전, 대웅전. 극락전은 이 고려의 목조 건물로서 가장 오래된 그래서 이제 국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대웅전은 그렇지 못하다가 여기에 이제 그 해체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묵서가 이제 새롭게 발견돼서 이제 역시 지금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봉정사 뭐 건축물이 훌륭하고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우리 태계 선생이 머무르셨어요. 거의 몇 세 때? 16살 때. 그리고 50년, 딱 50년 뒤에 66, 66세에 또 한 번 여기를 이제 오셔가지고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그 태계가 머물렀던 공간이기 때문에 후학들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성지 순례 코스, 답사 코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뭐 문접들, 번암 최저공 문집도 봉정사에서 간행을 합니다. 뭐 구암 서산 김흥락 선생 문집도 그렇고 또 아끼던 제자 금계 항줄량 선생이 그 태계보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1563년도에. 그러니까 제자를 위해서 문집 간행을 태계가 해주거든요. 그때 교정을 봉정사에서 해요. 그거를. 그리고 봉정사가 그냥 이렇게 뭐 불교 사찰이 아니고 이 공간은 유학자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 지부상서. 이때 여기에 나오는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사 열전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절요, 이제 축약해놓은 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탁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신으로서 가까운 있는 신하로서 임금의 그리뜸을 바로잡지 못하고 악행을 부추겨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를 아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톤이 좀 크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우가 이제 뭐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유추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예, 후학들이 가지고. 예.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자, 이 아까 얘기했던 충렬왕의 이제 계비란 말이 숙창왕비가. 그런데 어머니죠. 어머니를 간통한다. 요즘에도 말도 되다 하는 소리고, 이 당시에도 아무리 그 임금이라 그래도 이거는 폐륜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개, 자, 흰옷 차림으로 가거든요. 자,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 상복이지 않습니까? 흰옷은. 상복. 도끼는 나 죽여라. 그 다음에 거적자리를 또 가져가요. 그럼 내 죽으면 뭡니까? 이거 말아가지고 버리거라. 이렇게 이제 딱 3박자를 갖춰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못하는데 역동만 했다는 거죠. 이때 나이가 47세예요. 47세. 예. 자, 그 이외에 이제 그 기록들이 뭐 이런 동연사락이든 해동학부라든가 뭐 이런 각종 기록들에 이거보다도 더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우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편린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편린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호이익 다 아시죠? 예,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이 이 악부채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탁의 의행을 아주 이제 칭송을 합니다. 자, 조복 대신에 흰옷으로 갈아입고 호를 꽂는 대신에 도끼를 잡았어요. 백인은 요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흰옷은 뭡니까? 자신을 조문하는 거예요. 상복이에요. 도끼는 자신을 해칠 병기입니다. 도끼 쓰고 가슴 덮이가 솟고 신명 같은 눈으로 좌우를 보았네. 이렇게 이제 그 악부채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 정신이죠, 정신. 정신의 어떤 늠름한 모습. 이 법령이 춘추전 서에서 이렇게 한 글자의 꾸준함이 부월보다 엄하다, 도끼보다 엄하다 이런 말을 했듯이 이제 역동도 이렇게 실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호이익의 이제 문인이던 무명자, 호가 무명자입니다. 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기. 이 사람도 우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아주 이제 장편 시를 지으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구절 칠언절구로 이렇게 아주 감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난을 개의치 않은 금수 같은 춘선왕. 비난한, 그죠? 훈상함은 오로지 숙창원비 때문이었네. 이 숙창원비를 가지고 간통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탁 같은 진실된 감찰 규정이 있어서 흰옷 차림에 도끼 들고 글을 올렸네. 3박자입니까? 흰옷 차림에 도끼 들고 글을 올렸네. 지부상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18세기에 저암 유한준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광암 부를 짓거든요. 문학 장르를 부로 토끼해가지고 또 이게 장편 서사신데 장편 서사 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하기 힘든 것을 감히 마였으니 죄주의 지부상소 참으로 늠름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이 문학자들이 이 장르를 자기와 시도하고 악보체로도 하고 여기처럼 부처로도 하고 이렇게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우탁을 그 지부상소의 그 늠름한 그 지조 저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러면 잘했다 하면은 참 좋겠는데 잘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봉화 사람이. 강재항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마찬가지 거의 18세기 이제 인물인데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뭘 이제 객관적으로 무조건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요 사건을 두고 이제 자기는 이걸 이제 군주가 대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몸을 잃고
이래 한 거는 이 진퇴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한 거다. 또 이 주역이 보통 보면 이제 의리학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자 주역도 그렇고 정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주희가 와가지고 주자가 와서 이제 완전 의리학으로 이제 이 주역을 이제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세양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본 게 아니고 이 주역의 그 상수하게 너무 이 치우치다 보니까 역동이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나라고 이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한 거죠. 너무 이제 왜 이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를 상하면 선비는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태계 선생님은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탁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 기준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죠. 요거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받는 분이 이제 중봉조헌. 좀 전에 그 역동은 47세 때 이제 지부상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봉은 그 48세입니다. 48세 때 1591년 3월 15일 날 지부상소를 합니다. 이거 바로 이제 뭡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거의 1년 전에. 1년 전에 뭐 때문에요? 다음 번만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저 통신사 보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이분 황윤길, 김성일. 복명하지 않습니까? 반대,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반대. 황윤길은 뭡니까? 전란의 조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복명을 하죠. 임금한테, 그죠? 그런데 우리 학번 김성일 선생은 뭡니까? 그거는 외놈은 그 대자는 놈이고 별로 그런 상황이 안 보입니다. 라고 이제 복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 여론이 뭡니까? 분위기가 이쪽으로, 그죠? 김성일 쪽으로 이제 치우쳤죠. 그래서, 임난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지금도 이제 학부형들이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대학자고, 그죠? 안동이 낳은 대학자고 훌륭한 분인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가끔씩 잘못, 그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도 이제 조정의 분위기를 좀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대로 보느냐, 또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이 중봉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이 명백한 이 침략 의도가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귀국할 때 같이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 뭡니까? 죽이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요구,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는 지금 이제 일본으로 되었으면 그때는 독립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나라들하고 연합전선을 이제 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먹여들 수가 없겠죠. 조정 여론은 무슨 얼토당토한 이야기야. 시대를 잘 못 읽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해서, 묵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오탁처럼 이 당시에 이제 할 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루만 딱 한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흙처럼.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저런 행동한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데 이 중봉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년 이때쯤에 산골짜기로 피난 가게 되면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거다. 그 중봉은 예언을 한 거죠. 불명하시 이거는 침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난을 갈 그런 상황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먹히다 두 번째 이제 2차 지부상소를 올리게 돼요. 2차 지부상소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유고국에도 보내고 일본에게 유시하고 대마도 부르게 타이는 거, 외국 사신을 죽이자는 제목,
뭐 영남 지방을 외적을 대비하자. 영남은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하고 동네하고 그쪽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통로니까 여기에 이제 영남 지방이 가장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에도 했지만은 결국 묵살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중봉의 그 지부상소의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76년도 일본과의 그 통상조약할 때, 이때 이제 매남채익현 마찬가지 지부상소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도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소를 올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부 상소가 되는 거죠. 요때 면함의 나이는 44세. 44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탁 선생은 47, 중봉 조는 48, 이거 면함 최익현은 44. 그러니까 40대 이제 한참 이제 혈기왕성하고 이제 저거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지부상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 애송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연세 높은 노인이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완전 혈기왕성할 때 이분들이 이야기를 지부상소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분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통상조약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뭔 문제? 이런 거예요. 일본과의 강화는 뭡니까? 위협에 굴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째,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게 될 거다. 일본과의 통상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셋째, 우리 전통적 질서가 무너질 거다. 넷째, 부녀자들이 약탈당하고 재물이 약탈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계속 이놈들은, 외놈들은 뭡니까? 죄하고 여색만 알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상소 올렸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갑니까? 유배 갑니다. 유배. 흑산도로 유배되어 있다가 3년 뒤에 이제 풀려나는 그런 상황. 어찌됐든 이 그 우탁의 지부상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봉조원이라는 분과 그다음 면함채익현이라는 분이 지부상소에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죠. 몸소 실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역동 선생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태계 선생으로 이제 옵니다. 자, 봉정사에서 하는데 1516년에 이제 이 종제 이수령은 뭡니까? 숙부인 송제 이후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건민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안 뒀는데 송제 이후가 이제 숙부로서 이제 12살에 그 태계한테 논어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스승이에요. 1515년도에 송제 이후가 안동부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보니까 이 자기 아들하고 이 조카 옹계태계를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자를 하나 짓거든요. 그게 애련정입니다. 애련정. 6.25 때 완전히 볼타브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새로 지어가지고 저 안동댐 성곡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애련정이라고 서우 강백원 선생이 그 글씨로 크게 아주 애련장이래. 그 애련정을 지어야 되는데 정자를 바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봉정사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봉정사에 좀 가 있어라. 그러면은 몇 달 거쳐가지고 정자가 완성이 되면은 다시 부르꾸마라고 이제 하고 봉정사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태계 선생이 봉정사에서 공부를 한 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책들을 주로 뭐 논어 포함해서 이제 사서 중심으로 아마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계속 보면 공부만 하고 오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심신수력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밑에 아주 멋진 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명옥대예요. 명옥대. 예. 이 명옥대를 거치지 않고 다녀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봉정사만 보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이 명옥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명옥대가 어떤 공간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명옥대는 이 의미 있는 공간. 이때 당시에는 봉정사 그 16살 때 할 때는 명옥대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50년 뒤에 1566년에 봉정사를 오는데 이때는 뭡니까? 조정 부름을 받아다가 가다가 그만 사직서 올리고 병장 올리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 바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강릉사 갔다가 다시 이제 봉정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50년 뒤에 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민이 강한하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됐어요. 고인이 되고 자기만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태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50년 전 이곳에 논을 적에는 젊은이들이 온갖 봄꽃에 취했었지. 손잡고 놀던 이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푸른 바위에 걸린 폭포만이 변함없네. 의구창암 백수현.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구창암 백수현. 여기에 창암 두 글자. 요걸 가지고 이제 호학들이 정자를 짓거든요. 요거 창암 정사를 지어요. 요 창암 때문에. 예. 명옥대에 가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명옥대 해가 이게 바위에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도 그렇게 고르지 못한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책에는 뭐 보일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많은 7분이에요. 신내옥, 뭐 이재, 그 문희세, 뭐 윤강중, 윤흠중, 윤단중. 여기 윤자만 쓰고 강중, 흠중, 단중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윤경원년입니다. 1567년. 예.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여기에서 대를 쌓고 시를 지어가지고 태계 선생의 뜻을 가지고 추억하는 거예요. 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태계라 그러니까 요 또 우리 존대법 해가지고 대두법에 요 한 글자 또 이렇게 띄워요. 태자가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기 한자 띄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요겁니다. 뭐, 그 글자 잘 안 보이는 건 말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원래는 이게 이제 낙수대였거든요. 낙수대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이제, 태계 선생님 조카죠. 낙수대라고 그걸 이름을 붙이니까 무슨 대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상스럽게 이름을 짓냐 그러면서 태계 선생이 편지를 보내갖고 엄청 나부냅니다. 응? 네 그거 빨리 저거 원상복귀 안 하면 다음부터 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어? 그 정도로 아주 태계가 이 조카한테 아주 큰 나무랍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나무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이 낙수대를 가지고 복구를 했느냐? 그 골짜기를 가면 지금도 흔적이 좀 남아 있거든요. 메워져 있습니다. 그 글자가 세 글자가 메워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낙수대. 그걸 만약에 없애버리면은 바위가 엄청 큽니다. 그 바위를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도 없고 또 그걸 치워버리면 그 골짜기는 비가 많이 오면은 완전히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위를 치우지는 못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메우는 흔적이 지금도 자세히 보면 남아 있습니다. 예, 낙수대. 그래 짓지 말고 명옥대라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자의 운곡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 육사형의 그 초운시 폭포가 떨어져 맑은 억소리 울리네. 비천수명옥. 여기에 이제 명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옥.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무슨 내 이름을 그냥 물 떨어진다 해가지고 낙수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태계가 이제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공간은 뭡니까? 이 명옥대 공간은 추모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태계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66년도에 와가지고 그 이듬해 일찍 그 한 2월쯤에 이제 안동으로 예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하셨냐 그러면은 한 대여섯 달 되거든요. 뭐 하셨는가? 금계집 교감을 봤어요. 금계. 우리 금계 항준량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태계 선생은 1501년생이지만 금계 항준량 선생은 1517년생 아닙니까? 16살 차이예요. 16살 차이인데 7년 먼저 세상을 뜨잖아요. 1563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애통한 거예요. 애통하니까 그 농암의 또 손서 아닙니까? 우리 금계 항준량 선생님이 백그라운드가 좋았어요, 당시에. 그 농암의 손서다 보니까 이제 태계도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초창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금계가 태계를 자를 이제 자가 경호 아닙니까? 태계선이 자를 이제 막 부르면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30 넘어가서는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생님 그러면서 깍듯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금계가 성주 목사 시절에 태계가 그토록 원했던 그 주자서 저료를 이제 간행을 하거든요. 이 수건 사업을 그 태계 수건 사업을 금계가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정에도 망우라고 이제 붙이거든요. 망우, 금계 항공지 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이제 뭡니까? 제문도 지주고 그 다음에 만시도 두수 지어 줌과 아울러 제자 문제까지 가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런 말 봐도 선생이 제자 문집 다 내주고 다 그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거의 없다고 이제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태계는 금계를 각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금 모르는데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금계적 이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감을 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책을 이제 간행을 내는 거죠. 그래 이제 하고 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윤경훈이 그 여름에 그 2월 달에 이제 예안으로 가고 여름에 이제 한 4월쯤에 이분들이 7명이 와가지고 여기를 놀면서 이 공간을 가지고 명옥대 공간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그냥 저걸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차원시를 남기죠. 태계가 이제 그 아까 그 서루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저희 왔을 때 서루에 있을 때 서루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배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흥해배시의 백죽당 배상지의 아들이거든요. 배강, 배한 뭐 이런 형제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도학의 어떤 그 방향을 보면은 폼전공조의 그 또 주역을 이제 이은 사람이 또 조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용. 그 예천사연의 한 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이제 진보 쪽으로 가가지고 진보 조시의 이제 시조가 돼요. 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조용이라는 분의 제자가 바로 이제 이 배강이거든요. 배강. 그분이 이제 그 서루에 봉정사의 태계보다 나이가 많죠. 머리 와가지고 이제 시를 지은 거기에 이제 태계가 이제 차원시를 이제 남겼는 게 이제 태계 문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사 이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되는데 이게 바로 명옥대입니다. 명옥대. 이게 명옥대입니다. 그 요쪽 요 바위에 아까 이제 글씨가 좀 전에 보였던 그 글씨가 이제 요쪽에 이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다 틀려 있고 이제 한데 옛날에는 이 온돌반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또 그랬던 모양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요게 이제 명옥대인데 태계 글씨입니다. 태계 글씨를 가지고 오늘 집자했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렵죠. 초서예요. 초서인데 요게 아까 제가 눈여겨봐두시라 그러는 게 요게 뭡니까? 창암이에요. 창암 두 글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사. 창암정사예요. 그 후학들이 창암정사를 이제 짓는 거죠. 한 100년 뒤에 와가지고 창암정사를 지으면서 그 태계 그 식구에서 두 글자를 따와가지고 이 창암정사로 이제 짓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왜 아까 태계도 그랬지 않습니까? 운곡기에
그 육사형의 그 19절에서 예, 비천수 명옥 거기에서 이제 명옥대 이름을 지었듯이 이 후학들은 태계 19절에서 이 창암이라는 두 글자를 따와가지고 정사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글씨에 대해서는 태필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가 글씨인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예. 태계 선생이 편액 글씨들을 하는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행서에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서들은 잘 없더라고요. 예. 초서는 거의 잘 안 쓰는 거고 전서도 보니까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몇 해 전에 태계 선생 그 기항길 2회째인가 해가지고 제가 단양에 오는데 저보고 강연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갔더니만은 거기 단양에 이제 그 안에 뭐 타경대니 뭐 이런 게 이제 태계 선생 글씨라고 이제 그쪽에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전서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 것 같고 뒤에 이제 후학들이 이제 붙였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또 진성희 씨 집안에 그 어른들 몇 분 한테 뭐 이강옥 교수님이 여쭤봤어요. 태계 선생 전세가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뭐 후손들도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초서 이런 형태는 사실 좀 뭐 밝히기가 참 어려운데 또 혹시 문헌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태계 글씨로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유적지를 가지고 그 1567년도에 그 방금 그 7분이 왔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뒤에 이런 사람이 옵니다. 김시침. 이 풍산김씨거든요. 학사 김웅조의 형, 김영조라는 분이세요. 호를 말아서. 그분의 이제 자제예요. 어머니가 학봉 김성일 따님이고. 이 졸자의 원지라는 분은 잘 알죠. 우리 서희 선생 손자. 낙고 이송이라는 분은 요거는 이제 그 진성희 씨 집안이에요. 의성 쪽에 살았던 분.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여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창암정사를 건립하자. 그러니까 혹시 이 세 사람 중에 한 필이 아닌가? 좀 전에 창암정사 글씨는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는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 64년에 이렇게 와서 정사를 짓자라고 해가지고 66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는데 3칸으로 하는데 한 칸은 유상하는 걸 하고 나머지 2칸은 누각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연 경관을 이제 감상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66년도 완성되고 그 다음에 계속 1743년, 87년, 1863년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보수를 해요. 보수하다가 그 문헌 기록에 보면은 1866년에 편액 2점하고 이 각자한 태계시를 모두 이제 분실해 버리고 그리고 1881년에 새롭게 새겨서 개판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공간이 좋고 한여름에 가도 거기 보면 시원하고 물이 여름에 좀 비가 좀 오는 그 시점에 가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때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올 때 가면 그 가는 또 운치가 나름대로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에 혹시 안동에 오셔서 봉정사를 들리시거든 반드시 이 명옥대를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태계 선생이 그 공간을 그 젊은 시절 또 1566년 그렇게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고 이듬해 1567년 시작은 58년이지만 67년부터 이제 해서 70년에 이제 그 봉안하기까지 역동을 상현사에 봉안할 때까지의 어떤 그걸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가정은 뭐 월천의 이 역동서원 기실 그 다음에 월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현 금보 이것도 선성 또 삼필의 한 분 아닙니까? 선성은 이제 또 예안의 고명인데 그
붓글씨, 글씨로 가지고 뛰어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매헌금보, 그 다음에 농암 선생 그 자제분, 매암 이송양, 그 다음에 춘당 오수영, 이 세 분을 가지고 선성사한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 이런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고 문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역동성 기사, 그 다음에 또 우리 태계 선생 직접 쓴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역동서원은 어떻게 건립되었고 됐는지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안 최초에서 좀 예안이 지금은 이제 안동하고 이제 합병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예안하고 안동은 별개입니다. 예안현, 안동 군 따로입니다. 부에다가 군에다가 한때는 또 안동이 또 현으로 또 강동이 되지 않습니까? 안동이 그 육품직이 오는 현으로 강동이 된 지가 2번이나 있어요. 2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안동 임하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때려 죽여요. 어머니를. 윤리강상을 표방으로 하는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품직이 오는 부사, 그 이전에 대도부는 또 이품직이 오는데 그 부를 가지고 이 고을이 이거 이래 갖고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조정해서 현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육품직인 형감을 내려보내요. 그 안동 부부, 안동 대도부가 아니고 안동이 현이 됐다니까요. 뭐 안동은 뼈아픈 역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원상 복귀해달라고 소를 올린 사람이 겸함윤용 선생이요. 서희 선생 형님이. 해가지고 이제 한 5년, 6년 만에 이제 다시 안동 부로 회복이 이제 됩니다. 그 이래 와가지고 또 정조 때 와가지고 또 한 번 또 현으로 하는데 그때는 그 이응원, 이도현 부자가 이제 뭘 했냐 그러면 사도세자 신원 회복해달라고 소를 올렸거든요. 정전. 그러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 신원 회복하는데 그런데 왜 역적으로 몰라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봉화 그쪽에 거기는 이제 안동에 이제 속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현으로 강등을 당합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뭐 정조의 속내를 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알겠습니까만은 속내야 뭐 얼사 좋았겠죠. 근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뭡니까? 전부 노론이 다 장하고가 있는데 여차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적인데 함부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 한 사람을 또 벌까지 줘가지고 그러면 또 안동은 또 부에서 또 현으로 강등을 당하고 그것도 한 5, 6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뒤에 또 회복이 되고 그런 또 그 안동이 좀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안동으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역동서원을 안동 최초의 서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뭡니까?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제 태계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소수 서원으로 사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안동에 와서 이렇게 서원 건립을 한 게 아니고 영주에 또 이산서원을 또 이제 건립을 해요. 그런 거기에는 배향자가 없어요. 서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앞에 이제 공부를 걷는 강당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산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향자가 없어요. 사당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서원은 뭐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공부를 순수한 학문만 익히는 것도 이제 서원으로 이제 그 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주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태계도 뭐 아마 본을 따서 그렇게 이제 했던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는 적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안동 이 예안에 와가지고는 이 목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년을 존모하면서 이 후학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서원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지으면서 이제 그 물색을 이제 많이 하는데 1558년도부터 이제 딸을
저 땅을, 예, 부포, 이쪽에 이제 이 금난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천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오담이라는 곳이 이제 뭐 좀 좋았던 뭡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터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이야기는 해놓고는 바로 보면은 격동선 바로 짓느냐? 아니에요. 안 집니다. 한참 뒤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서울에 그러면 누가 저걸 해야 되느냐? 뭐 예안고을에서 이 우제주 역동 선생이 원래는 이제 단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양 사람인데 왜 그러면 예안으로 했느냐를 이제 보면은 아마 그쪽에 처가와 관련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예안으로 만년에 이제 낙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 빠지고는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제 역동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세요. 서원 자리는 괜찮다 해놔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 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요즘도 그렇고, 뭐 건물 지려고 뭐 돈이 있어야 되지. 경제적 문제가 이제 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도. 예. 많은 재력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그런데 아군이 나타납니다. 예. 지원군이. 누굽니까? 1563년도에 예안현감, 곽항이라는 분이 부임을 해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선정도 선정을 베풀었거니와 태계가 그토록 하는 수건 사업, 이 서원 건립에 이 적극적인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많은 제자들이 십시일반, 뭐 어떤 사람은 땅 문서 가져온 사람, 어떤 사람 기어가 십시일반 걷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면연인 1567년도에 또 이제 착공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566년도에 그 봉정사에 계셨잖아요. 그죠? 봉정사에서 그 금계집 교감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2월쯤에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이 착공을 한 거예요. 거기에 딱 이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 엄청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 전답을 내고, 뭐 이런 사람은 전답돼서 공무를 기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서원 건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탭니다. 예. 그래서 서원을 짓는데, 당당 이름은 명교당. 이 교자는 오교입니다. 오교는 오륜이에요. 오륜을 밝히는 거예요. 동서에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동쪽에 이제 정일제, 이거는 이제 원장방, 서쪽은 직방제, 북쪽에는 그 장서각인 광명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또 이제 상현사, 현인을 숭상하는 사당. 도산서원은 뭡니까? 도산서원 사당은 상덕사죠. 상덕사. 이 상은 똑같고 이제 요 덕인을 숭상한다. 근데 요 도산서원이 먼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 생겼어요? 당연히 이 역동서원이 먼저죠. 태계 선생님께서 지었는데, 그 태계 선생 사후에 이 도산서원이 고학들에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서당은 뭐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은 6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동제 세제를 하는데, 동적은 이제 사물제, 서쪽은 삼성제로 합니다. 사물제 다 아시죠? 이 논어의 안연이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인이 뭡니까? 공자 그랬지 않습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랬잖아요.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실천조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뭡니까?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마라. 그래서 네 번째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 그러니까 요거는 안내와 관련되고, 요 삼성제는 요거는 뭡니까? 정자와 관련된. 그 동제가 사실을 보면은 도산서원도 그렇죠. 박약제가 있고 홍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제가 한 끗발 더 높잖아요. 서제보다. 상급생이 뭐 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기숙사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이 사물제는 아내와 관련되기 때문에 동제라는 명칭을 이제 붙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제는 뭡니까? 이 정자잖아요. 올 삼성 오시 나누니 여붕유구여 이불신호와 뭡니까? 전불수보예요. 그죠? 위인모의 불충화. 위인모의 불충화, 여붕유구여 이불신호와 전불수보. 이렇게 세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삼성, 이건 정자, 이건 서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입도문. 도에 들어간다. 이 태계가 입도문이라고 명명하니까 후학들은 도난서원을 할 때 뭡니까?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진도문. 도난서원은 진도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그 서쪽에 또 주방하고 창고 세우고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역동서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역동서원. 이건 뭡니까? 모두 태계가 명명한 겁니다. 요 역동은 어디 있습니까? 정간의 고사. 한나라 때 정간이, 주역이 이미 동으로 갔다. 이 스승이 전하입니다. 전하. 밭전자, 어찌하자. 이분이 이제 그 정간을, 제자를 이제 주역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면서 여기 동이다. 주역이 이미 동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걸 따와가지고 역동이라고 했답니다. 이 우탁 선생이 주역의 굉장한 대가란 말이죠. 그죠? 뭐 한 달 동안 바뀌어서 그랬대. 어떤 사람은 석 달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거기서 얘가 주역을 가지고 이걸 이제 아는데, 그래,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 정전일 것 같아요. 정자역전.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 그 실체, 실본이 없어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역동서원입니다. 안동대학교에. 이게 이제 역동선, 이게 이제 강당이고, 요 입도문, 요 동제, 사물제, 서제, 삼성제. 이 뒤에 상연사. 주역으로 돼 가기 때문에 주역 8개를 앞에 이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사, 창고.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이 역동서원으로 이제 명명을 붙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근래 찍은 거예요. 요 짧은, 요 공간만. 가을에 단풍 들 때 찍었거든요, 제가. 이 매일을 이 역동선 앞으로 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운동 삼아 한 바퀴를 학교 교정을 거니는데, 이 가을에 이 그 역동선의 뒤에 이 은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날이 그 가을날 그 하늘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지금 보세요. 하늘, 파란 하늘. 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카메라에 좀 담아야 되겠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동제, 저기 서제. 자, 요 글씨,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태필입니다. 그 다음 아까 요 강당, 명교당, 요 오른쪽 정일제, 유정유일, 윤직걸중. 유정유일을 이제 원래 했을 때 이제 여임금이 선임금한테 준 유정유일,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정일제. 그 다음에 경의정례, 의방회, 주역의 직방제. 이렇게 전부 다 태계. 선생이 직접 글씨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정일제, 직방제. 이거는 사당인 상연사. 위패입니다. 위패. 뭐라고 되어 있냐? 고려 성균관 죄주 단양 우선생. 12자. 고려 성균관 죄주 단양 우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계는 이제 그 서원이 완전히 이제 67년도에 시작을 해가 완전히 낙성하고 다 갖춘 때가 이제 이 1570년도입니다. 1570년도 어떤 해입니까?
예. 태계 선생님 돌아가시는 해죠. 예. 이 마지막 하고 이 정일제에서 달을 보면 이렇게 시한수 읍조리고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그런 단계의 삶을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마음이 후련하니 후생들이 선연을 위하는 마음 다시 깨닫겠다. 이렇게 이제 자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심경 이루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뭐 손자들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8월에 위패를 역동소원에 봉안하는 거예요. 11월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8월에 위패를 합니다. 그래서 잘 구석해가지고 바로 직전의 일이 서거 직전의 일. 자, 그 이후에 이제 서우는 계속 이제 중수를 이제 거치거든요. 뭐 건물이 그냥 계속 비가 맞고 하면은 뭐 석가래도 썩고 기아에 물도 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년도 현종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704년 숙종 때, 그 다음에 영조 때는 2번, 그 다음에 정조 때 이렇게 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순조 때 또 6차. 그 위로도 이제 계세했는데 최근에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정 그 교정을 거닐 때 보면은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당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계속 공사만 하는가 뭐 이렇게 싶으면 좀 안타까워했는데 다행히도 마쳤어요. 한 2주 전인가 해가지고 마쳐서 한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다음 주 이 공간을 마쳐야 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인데 이날 뭐 하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동 청년유도에서 주관하는 간결의 행사를 합니다. 자를 주고 전통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제가 안동 청년유도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앞두고 공사를 하고 있을 수 있긴 해요. 맨날 그럴 때마다 걱정인 거예요. 언제 공사 우리 행사할 때는 끝내야 될 텐데 했는데 다행히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부 다 여터가 아니고 아까 보포라 그랬죠. 보포담이라는 곳인데 이 안동댐 때문에 어들로 지금 우리 안동대학 교정 안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이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는 박물관에서 안동대학 박물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3대 지부상소 우타, 조헌, 최익현 3대 지부상소라는 거 이걸 한 게 결국 이 우탁이고 이 역동서원에서 가면은 이 우탁의 이러한 행동 지부상소한 거와 그다음에 뭡니까 주역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봉정사 이게 이제 태계가 독서로 이제 봉정사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간은 뭡니까 이제 불자들이 불경 외우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이 정탁, 약포정탁, 송황, 건호문, 우천 정치, 이 낙금은 이정백 이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제 차원시를 남겨요. 그러면서 태계의 숭고한 뜻을 추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이한 거는 태계를 봉황에 비유합니다. 의상 저쪽에서 부석사에서 봉황을 날렸더만 여기 와가지고 몸을 갖다고 봉정사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동표, 나는 이동표, 정필달 이런 사람은 뭡니까? 태계를 봉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머물렀던 곳, 태계가 머물렀던 곳이라 그래서 봉정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런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정사는 뭡니까? 이 불교 사찰이 아니고 뭡니까? 6.25 공간으로서 이제 향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태계집도 중간을 하게 되고 아까 금계집 교회를 여기서 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번암집, 번암체적용 문집 여기를 간행을 하는데 일기가 남아 있어요. 일기가 남아 있는데 그 각을 누가 합니까? 스님들이 해요. 스님들이 하는 못하면은 권장을 맞아요. 권장을 글자 잘못했다고
그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렸다고. 예. 그 다음에 서상계문화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데 인쇄문화도 여기 이제 꽂고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는 이 성지 순회 코스로 이 봉정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